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책 시간 딱 2권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하나, 그다음에 저도 하나. 정삼쌤도 하나. 저는 한강 작가님의 빛과 실이라는 책인데, 노벨상 수상 이후에 그동안 써놨던 시들과 에세이들, 그것들이 막 묶여져 있고, 여기서 첫 번째 챕터가 빛과 실인데, 요게 아마 노벨문학상 수상 강연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제목이 빛과 실인 거죠. 그 다음엔 짧게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이 있고. 표지가 재밌어요. 네, 뭔가 베란다 같은 어떤 벽이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게 어떤 후원 같기도 하고 작은 어떤 방 암실 같은데 빛이 창문을 통해서 내리쬐어 오고 있는데 이게 네모나지가 않고 또 밑에는 꺾여 있어가지고 되게 얇은 책인데 85페이지부터가 북향정원 정원일기라는 이제 챕터가 나와요. 네. 챕터상으로는 되게 뒤쪽 같은데 사실은 분량상으로는 거의 반이에요. 그렇네요. 180에 45cm인가? 사이즈가? 그러니까 네네네. 저희 두 팔에 한 요만큼, 그 되게 작은 그 화단을 만들고 조경가분에게 도움을 받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행착오가 있죠. 그런 일기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저는 독특했어요. 그 노벨상 수상 이후에 어떤 모음집처럼 낸 자기의 수필의 상당 부분이 자신의 정원 가꾸기 일기라는 것이 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북향에 있는 정원이라서 빛이 안 드니까 네, 어둡죠. 거울을 막 설치해가지고 네. 되게 괴짜같이 막 그 거울의 각도를 막 이렇게 비추면서 네. 키우고 막 그런 안간힘을 얘기들이 쓰는 거죠. 네. 사실 한강 작가님의 글을 보면은 시적인 무게감이 산문이고 있고. 내면을 막 깊이 막 후벼판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또 뭔가 또 그런 되게 문학적인 어떤 글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일상적인 반전이네요. 네, 그냥 정원 일기. 왜냐면 표지도 지금 블랙이어서 이거는 진짜 어떤 지하 세계로 침잠한 것 같은 내려앉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반전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렵지 않은 한강 작가님과 좀 더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느낌을 얻을 수 있는 정원의 얘기인데 결국엔 빛의 얘기고. 네. 그러니까 빛에 대한 어떤 빛의 그쵸?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쵸. 빛을 어떻게 이 나무들에게 공급해 주느냐. 그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북향 정원이면 햇빛의 문제가 아니라 온도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을 아무리 준다 하더라도 광합성을 하게 하더라도 그 북향에 갖고 있는 엄청난 추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재밌을 것 같고 나의 정원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재밌죠,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화분 하나, 꽃집이나 농원에서 산 내 거 하나, 아무리 뭐 그럴싸해 보이지 않더라도 그거를 1년 내내 소중히 바라보고 그것이 정원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화분의 형태라도 엄청난 정원을 뭐 구경하고 거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하는 것만큼 자신의 화분 하나가 더 중요한, 더 재밌는, 더 소중한 것 같고. 자, 다음 책은? 다음 책은 조수용 님의 일의 감각이라는 책이고, 이 책은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아는 지인, 제가 되게 좋아하는 조경가분 계신데 그분이 이 책을 직접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잘 읽었던 책이고요. 딱 기획에 대한 이야기이고 현명하게 일을 결정하는 내용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여서 자세에 대한 이야기죠. 시각에 대한 이야기고 좀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고, 또 1번이 공감에 대한 이야기, 공감, 또 감각에 대한 이야기, 본질에 대한 이야기, 어떤 태도와 자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브랜드, 나로서 살아가는 나에 대한 이야기 5가지 챕터이고, 이거를 너무 빨리 읽었어요. 잘 읽혀서 무게감이 상당히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술술 읽힌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정말 정제가 돼 있구나. 군더더기가 없구나. 네. 저는 책을 읽을 때 이 색연필 가지고 책을 많이 읽어요. 왜냐면 누워서 침대에서 많이
읽다 보니까 전 책을 누워서 볼 때 제가 좀 기록하고 싶은 볼펜은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것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연필은 이게 되잖아요. 이 질감도 좋고 그래서 색연필을 쓰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저도 접어온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이 공감장을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디자인 업무를 의뢰받든지 자기 관점에서 그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해석한다. 의뢰를 받은 건 심해도 네, 원점에서. 클라이언트는 디자인을 의뢰했는데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 네네. 여기 그렇게 써 있죠. 저도 약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뭐 어느 공간을 뭐 공원으로 만들어 주길 원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잖아요. 뭐 어떤 클라이언트는 정원으로 만들어 주길 원하고, 어떤 클라이언트는 여기 화분을 많이 더 주길 바라고, 그걸 저한테 기대한 건데 저는 이 공간은 나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공간은 조경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공원 읽기 저희 컨텐츠하고도 연관이 좀 됐는데, 특정할 수 없는 다수가 쓰는 서비스는 관여도가 거의 없는 사용자의 눈으로 서비스를 바라봐야 한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이 자기 영역 안에 있는 것만 보면 안 된다. 그 전문성의 결과를 누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거 봐야 된다. 뒤에서 좀 사례가 나오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 포장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조수용 님이 어쩌면 이제 유출을 하는 건데 스티브 잡스가 그 포장지를 벗겨낼 때의 그 감각, 그거를 선물처럼 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디자인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두 번째 감각 챕터에서는 감각은 여러 말로 쓰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감각은 현명하게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너무 글들이 명쾌해서 맞아. 이런 걸 명쾌하다고 하는 거구나. 명료하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좋아하는 일만 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좀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하잖아요. 내가 뭐 잘하는 걸 해야 되냐, 좋아하는 걸 해야 되냐. 좋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은 좋아해서 일을 시작하긴 하는데 이게 어느 그 과도기도 있고 힘이 빠지는 그런 때가 나오잖아요. 회사 생활 하다 보면 369라는 말도 있고. 근데 그때마다 좋아하려고 다시 노력해야 된다. 좋아하는 걸 찾아서 직업으로 삼으면 좋지만 흔한 건 아니다. 정해지면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나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다. 좋아해 보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감각의 시작이다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어떤 맥락 안에서 있으니까 여기서는 바로 왜를 말하진 않지만, 어떤 대상이든 상식에 맞게 단순화해서 보면 본질이 남는다. 그래서 감각적인 사람은 우리가 잊고 있던 본질을 다시금 떠올리는 사람이다. 감각적인 사람은 우리가 있던 본질을 다시금 떠올리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때 생각한 게 그럼 공원의 본질이 뭘까? 그러니까 명료한 글이 생각을 많아지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좋았습니다.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타인의 의견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협업할 때 가장 중요한 매우 마음가짐입니다. 맞아, 매우 중요해. 타인의 의견을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어야 맞아. 하고 나하고 일치하지 않아도 지지할 줄 알아야 된다. 맞아. 이게 근데 어렵잖아요. 어렵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저는 잘 안 되거든요. 이 책에 대한 요약은 이 책 자체가 책의 감각이다. 책 이렇게 쓰는 거다. 그거 자체가 일의 감각이고 본질에 대해 생각하면서 생각을 좀 교정하게 해주는, 책장에 꽂혀 있을 때 좀 중앙에 놓고 싶은 그런 책이었어요. 이 공원을 또 만든 사람들이 이 공원을 만든 것에 어떠한 감각과 어떠한 미적인 것과 어떠한 논리적인 것들을 담았는지를 관찰해 보신다면 또 그것이 자신의 일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두 권의 책을 소개해봤습니다.